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지나던 2년 2개월, 2년 3개월 대한민국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2년 2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니 이거 변창훈 검사, 그다음에 변창훈 검사 밑에서 일하던 뭐 무슨 변호사, 이재수 장군 등등, 그다음에 카이 사장, 그 사람들이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총괄지휘하는 사정당국이라고 그러죠, 흔히 검찰, 경찰. 아니 감사원, 국정원 아니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왜가 지금 너무 많지 뭐. 아니 감사원은 모르고 했을 때 국정원 이빨 빠졌고요. 기무사 완벽하게 이빨 빠졌고요. 이름도 바꿨죠. 뭐 안보지원사인가 등등. 어쨌든 모든 힘이 갖다가 검경으로 모이는 가운데 그걸 총괄 지휘했던, 칼날을 휘둘렀던, 칼자루를 휘둘렀던 사람 바로 조국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 양반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겁내하고 있어요. 저는 뭐 친구들하고 이제 뭐 단톡방이라고 그러죠. 네. 단체 카톡방 하는데 네. 제 친구들은 네. 그 뭐 무서워졌다는 것도 있지만 네. 조국이 저렇게 뻔뻔한 철면피 같은 거짓말 위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황일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지 잘 됐을지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겁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은 잘했습니까 민정수석으로? 민정수석이 가장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일이 우선 공직자를 검증하는 거죠. 인사검증이죠. 인사검증인데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던 16명이 국회 청문 보고서도 없이 받지 못하고 임명됐고요. 조국 본인을 포함한 무려 22명이 6명 포함해 16 플러스 6에서 22명이 국회에서 거부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그러면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네. 입법부가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얘기하면 조국이 인사검증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아니 그거를 왜 인정을 안 하는 건지, 뭐 이건 뭐 범죄 행위 저지르도 안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행정적인 실무적인 거는 뭐 우겨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그 조국 민정수석실이 네. 그 권력의 견제와 군용을 허물어뜨림으로 해서 네. 문재인 독재, 청와대 독재의 길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맞고 보면 독재가 뭐예요? 독재가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독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인데 마치 보면은 조국의 민정수석실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한 기관이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JP의 중앙정보부 일주일 만에. 그래서 모든 이른바 검찰, 경찰, 법원 모든 것을 통괄 관장하는 중앙정보부가 생긴 겁니다. 중앙정보부가 곧 문재인의 중앙정보부는 조국의 민정수석실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미 검찰도 장악했죠, 경찰도 장악했죠. 뭐 그런 상태에서 완전 군 수사기관까지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 쥐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갖다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고 괴롭히고. 그게 보면 과거 예전에 스탈린 밑에 있었던 KGB나 다음에 히틀러 밑에 있었던 게슈타포나 뭔 차이겠어요? 권력이 저는 더 비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왜 그런가 하면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모든 재벌들, 네. 그 기업, 산업에 이제 지휘하는 사람들까지 다 검찰, 경찰이 지금 목에다 동아줄 하나씩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다 금감원이 있죠. 그거를 감독하는 금감원과 금융감독원들이 지금 검찰도 수사 시작하면 금감원,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들을 다 요청하고 사람 있는 인원 파견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산업까지 민정수석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은 올가미가 다 하나씩 걸려있기 때문에 네. 저 3번 그럼 3번 올가미 걸려있는 놈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땡기면 그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벌벌벌벌 기잖아요. 예. 지금 저는 참으로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재벌 개혁하겠다면 저는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재벌 개혁 해야죠. 네. 왜 조현아, 조현민이가 저 능력도 안 되는 아이들이 아버지 잘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밑에 서울대 연고대 나가는 사람들이 평생 귀신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재벌 개혁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조국과 저 문재인은 때만 되면 뭐 최태원이 이재용이 오라오라 옆에 세워가지고 줄 세워가지고서 싹 미소 짓는 사진 찍고 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 아니, 스티브 잡스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줬습니까? 딸한테 물려줬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네. 더욱더 비대해져. KGB나 뭐 게시타파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어. 조국의 민정수석이. 그리고 저는 인사회 청와대 전횡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사실 뭐 저희도 뭐 후배들 선배들 뭐 공직에 계신 분들 저도 뭐 공직했고 얘기 들어보면은 제일 잘못 단추를 끼운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때는 청와대가 정부의 과장급까지 지금 명단 뭐 누구냐 지금 오케이를 놔주고 했다는 건데 지금 이 여기는 거기 과장은 기본이고요. 과장 기본이고 공기업의 이제 부장 임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래까지도 이미 보면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꽉 틀어주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뭐냐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중앙정보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놓고도 절대 중앙정보부가 혼자 뛰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반 견제와 균형을 알았던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정권 자체는 독재로 흘렀기 때문에 입법부하고 사법부를 좀 상당히 무력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권력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보부한테만 큰 힘을 실어주었을 경우는 사달이 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뭘 키웠습니까? 보안사를 갖다 키운 그렇죠. 거예요. 군에 보면은 당시 육군 방첩대에 있던 것을 갖다가 삼군 통합 보안사령부로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힘은 좀 후달립니다만은 그래도 견제하게 만들고 이거 갖고도 안 되면 때로는 경찰의 힘도 좀 실어주고 그렇죠. 또 검찰의 힘도 좀 실어주고 하면서 디바이드 앤 룰을 통해서 권력 기관 내의 균형이죠. 균형을 갖다 이루게 견제와 했는데 균형.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단초가 된 것은 사실은 뭐 그건 정상화되는 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YS 대통령 시절에 당시 안기부가 갖고 있던 보안 감찰권을 뺏어버렸습니다. 철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기부가 나름대로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이 보안 감찰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네. 조국 오촌 조카의 일을 네. 보고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국정원도 그런 거 안 하지. 국내파도 없앴다 그러지. 기무사도 어디 들은 얘기 이제 뭐 첩보도 보고도 못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검찰 경찰 범죄 정보는 전부 다 민정수석실에 올라가니까 네. 어놈이 조국 조카가 저러고 하고 있는 거 조국 부인이 지금 뭐 하고 뭐 사모펀드 한다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걸 누구에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알았으면 그거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오촌 조카 정경심. 그리고 네. 권력기관 간에 그 대목에 대답 안 했는데 대통령이 알았으면 뭐 하지 말라 그러지 그걸.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항상 사달이 나는 것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황태순 TV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흔한 얘기로 저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정경심 여사 이 둘이서만 했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실치 않고 혹시 우리 김영광 실장 위충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위충현 누구죠? 그 명나라 때 환관의 두목입니다. 아, 위충현, 그게 명나라 말아먹는 장본인인데 내시 왕이구만요. 내시의 왕이죠. 이게 보면 상선하고 그때는 태감이라고 그랬습니다. 태감인데 중국 태감이죠. 중국의 명나라는 동창과 서창이 있었습니다. 그게 동창과 서창이 요즘 이야기하는 뭐냐니까 민정수석실이에요. 비밀정보기관. 비밀정보기관 겸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동창과 서창 이 사람 넷이들로만 딱 뭉쳐져 있는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는 가운데 또 훌륭한 장수라서 뇌물 안 받치고 하면 그야말로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동창과 서창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붙여 첩보 수준만 갖고 좀 거시기야.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영화로도 이제 몇 차례 나왔죠. 금의위라고. 실제 그걸 갖다 행동으로 옮길 또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은 점점점 강화하고 검찰은 약화시킵니다. 민정수석실이 지금 너무너무 비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정수석 아니 다른 기관들이 완전히 약해져 버리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욱 자 국정원 국내 파트 다 없어지고. 국정원은 이미 이빨 빠져 호랑이에요. 이빨 빠져 호랑이. 기무사 마찬가지고. 기무사는 완전 이빨 빠져 고양이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그럼 민정수석실을 키우고
옛날 명나라의 금의 위에 해당하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들까요? 왜 그런 거죠? 100년 독재를 위해서, 100년 독재를 좌파 독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즉 청와대에서 보면 컨트롤 타워를 갖다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실제 보면 24명의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는 검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판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경찰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 뭐 금의위원이 뭐 하여간 저 게시타프를 만들든지 뭐간에 지금도 민정수석이 이렇게 비대한데 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잖아요. 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만 지금 작동이 됐어도 지금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얼굴 붉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국회에서 임명한 특검이 조국 가족들 수사하면 될 것이고, 특별감찰관이 조국 수석에 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다 감찰해가지고서 검찰총장한테 수사하라고 통보하면 그만인 건데, 이게 내 손으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인사전횡과 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데, 미국은 CIA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걸 또 관리 감독하기 위한 DNI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CIA, DIA, 국방정보연구소 이런 게 10여 개 정보기관들을 다 하는데 그걸 다 가동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견제 균형입니다. 견제 균형이죠. 그러니까 15개의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정보기관은 실제 실행에 옮기는 정보기관이고 이 15개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게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고 해서 DNI.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은 직접 정보를 취합하는 게 아니라 15개 기관을 갖다 통합 조정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첩보 필요한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조국 씨 마찬가지고 검찰의 무슨 정치적 독립성 얘기하는데, 지금 정치적 독립성 유지하려면 간단합니다. 뭔지 아시죠? 검찰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개입 안 하면 돼요. 개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법무부가, 아니, 청와대가 개입 안 하고, 민정수석실 통해서 개입 안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조국 씨가 개입 안 하면은 검찰은 잘 돌아갑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게, 네.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서 검찰국장 불러가지고 이놈은 동그라미 세모 X를 지금 계속 치고 있을 텐데, 네. 야 잘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버티면 내가 인사 한번 속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조국이 공언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내쫓아버리고 그거 딴 데서 좀 민변에서 메우면 된다고 지가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러면 검찰을 병신을 만드는 거지, 이게 검찰을 개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처음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검찰의 가장 핵심 두 보직이, 아니 법무부의 가장 핵심 보직이 두 가지입니다. 검찰국장하고 기조실장입니다. 그렇죠. 뭐. 기조실장은 예산을 다루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를 다룹니다. 그 두 직을 갖다가 개방직으로, 즉 민변에다 터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법무부의 탈검찰합니다. 근데 검찰 내부에서 그걸 환영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정부 조직법상 경찰은 어디 소관입니까? 경찰청은 행안부. 행안부 외청입니다. 행안부 외청, 행정안전부의 외청이 경찰청인데 행안부에 경찰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은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만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예산과 인사를 독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좋다, 조국식으로 갈 바에는 그렇다면은 검찰을 완전히 법무부에서 독립시켜라. 예산과 그다음에 인사를 독립시키고, 그럼 법무부 네 할 일이 뭐냐? 출입국 관리, 그렇죠. 교정행정,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많죠. 그러니까 검찰도 그거예요. 그래, 우리 수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저 교정, 죄수들 관리하고 출입국 관리하고 그런 건 법무부 해라. 그래서 차라리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가 같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만들자. 그건 검사들이 그냥 한가니까 하는 얘기고, 조국은 지금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또 엉뚱한. 아니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국은 네. 마음이 급하지. 이게 좀 적폐 같은 놈들은 검사 2,000명인데 한 1,000명 잘라내고 거기다 민변 출신 변호사 다 불러놓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검찰의 인사와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감금 쓸 때 법무부가 깨진 거 아니에요. 검찰한테. 그건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고 의견을 묻게 돼 있고, 두 번째, 검사는요 그럴 줄 알고 이런 독재자들이 나올 줄 알고 우리나라 검사는 탄핵 외에는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혀가지고 사표 쓰고 나가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럼 내 얘기 하나 하시죠. 뭐 에이, 손가락 한번 걸어봐요. 내년 2월 검찰 인사를 조국이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그 전에 사달 난다. 나